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박진수는 눈을 떴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37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다가 멈칫했다.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면도기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 벌써 일어났어. 아내 정미선이 부스스한 얼굴로 침실 문을 열었다. 오늘은 쉬어도 되잖아. 응, 그냥 습관이. 진수는 면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을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건 텅 빈 거실과 리모컨뿐이었다.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면에서 그가 몸담았던 업계 소식이 나왔다. 진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기, 저 회의실에서 나도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는 저 화면 속 사람이 아니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미선이 밥상을 차렸다. 먹어.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37년 결혼 생활 동안 평일 낮에 함께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 이 어색한 침묵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오후가 되자 진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얼룩일까? 그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볼 시간이 없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전부였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못 간 것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 회사에 있었던 것도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아빠, 나 결혼해. 딸 지은이가 작년에 전화로 말했을 때도 진수는 회사 복도에서 통화를 받았다. 그래, 축하한다. 아빠가 준비 다 해줄게. 그게 전부였다.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다. 진수의 일상은 소파와 TV, 그리고 간헐적인 낮잠으로 채워졌다. 미선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이러다 병 나겠어. 밖에 좀 나가. 어디를 나가? 산이라도 다녀와. 예전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다닐 때 좋아하지 않았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회식이었어. 등산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날 밤, 진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퇴직금 통장에는 제법 목돈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여행, 취미, 사업, 전부 낯설었다. 평생 회사라는 궤도 위에서만 달려왔는데 이제 궤도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최동석을 만났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다. 진수 씨, 퇴직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도 퇴직하고 5년 됐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등산 다니면서 잘 지내요. 진수 씨도 한번 같이 가실래요? 우리 동호회 사람들 다 좋아요. 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토요일 아침 7시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요. 복장은 편한 옷이면 돼요. 토요일 아침, 진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가? 산 좀 다녀올게. 진짜? 좋네. 미선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였다. 최동석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원 소개할게요. 박진수 씨예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최근에 퇴직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곧 버스에 올라 근처 산으로 향했다.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지난주 등산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듣기만 했다. 산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다. 나무 냄새,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행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숨이 찼다.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그리고 등산복 차림이 꽤 전문가처럼 보였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이 동호회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하나예요. 박진수입니다. 아, 진수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배라는 호칭이 이상했다. 나이 차이가 30년은 좋긴 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원래 운동 안 좋아했는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작했어요. 등산하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돈 모아서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의 꿈이라는 게 참 멀게 느껴졌다. 자신도 20대 때는 꿈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취직하고 승진하고 버티는 게 전부였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경치가 펼쳐졌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빌딩들, 아파트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본 게 얼마만인가. 와, 진짜 예쁘다.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선배님, 같이 찍어요. 아, 나는? 에이, 기념으로요. 하나는 진수 옆으로 다가와 셀카를 찍었다. 그녀의 어깨가 진수의 팔에 스쳤다. 순간 진수는 심장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어지러움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하산길에 일행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하나는 진수 옆자리에 앉았다. 선배님, 저 물 좀 주세요. 진수는 물병을 건넸다. 하나는 물을 마시고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혔다. 딸 지은이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집에 돌아오자 미선이 물었다. 어땠어? 괜찮았어. 공기도 좋고. 그럼 다행이네. 다음에도 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산의 공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의 밝은 미소. 오랜만에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던 날들과는 달랐다. 다음 주 토요일, 진수는 알람 없이도 일찍 눈을 떴다. 등산 가는 날이었다.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벌써 일어났네? 응, 오늘 또 산 가는 날이야. 좋아졌네, 당신 표정. 진수는 거울을 봤다. 정말 표정이 좋아진 걸까? 잘 모르겠지만 기분은 확실히 나빴던 것 같지 않았다. 이번에도 하나는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선배님, 오늘도 왔네요. 저번에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진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정말로 사진이 와 있었다. 정상에서 찍은 두 사람의 모습. 하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수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이 나쁘지 않았다. 보기 좋죠? 하나가 물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등산은 지난주보다 수월했다. 몸이 적응한 것 같았다. 하나는 진수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자신의 일상, 카페에서 있었던 일, 꿈꾸는 가게 이야기. 진수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듣는 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게 좋았다. 선배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영업 쪽. 와, 멋지다. 저도 나중에 제 가게 차리면 영업 같은 거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배우다니. 37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뭔가를 가르친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눈빛으로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진수의 팔을 살짝 잡았다. 선배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 손길이 진수의 피부에 닿았다 사라졌다. 순간적이었지만 그 감촉은 오래 남았다. 진수는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건 뭘까? 설렘?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하산 후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하나는 진수 옆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최동석이 농담을 던졌다. 하나씨, 진수씨 좋아하나 봐. 맨날 옆에 붙어있네.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님이 편하셔서요. 다른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 진수씨가 그렇게 편해 보여. 최동석이 웃었다. 진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런 농담을 들은 지도 오래됐다.
회사에서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는 금기였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가벼웠다. 부담 없이 웃고 떠들고 그냥 사람처럼 지낼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진수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 꿈을 이야기할 때에 빛나는 눈동자.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그냥 젊은 사람의 활력에 이끌린 거야.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보면 부러운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선이 저녁을 차리는 동안 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다. 그녀의 웃는 얼굴, 자신의 어색한 미소.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자신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당신, 밥 먹어.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았어. 진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식탁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산이 준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그리고 위험했다. 그 후로 진수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월요일이 되면 벌써 다음 주말을 생각했다. 화요일에는 등산화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수요일에는 등산복을 미리 꺼내두었다. 목요일에는 날씨를 확인했다. 금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미선은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다. 등산이 그렇게 좋아? 응,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 그래, 좋네. 당신이 즐거워하니까.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미묘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표정. 진수는 그 시선을 피했다. 토요일 아침, 진수는 또다시 정문 앞으로 나갔다. 하나는 이번에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머리를 내려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평소와 다른 스타일이 신선했다. 선배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등산하기 딱 좋네요. 버스 안에서 하나는 진수 옆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다른 회원들도 별말 없이 받아들였다. 하나는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진수가 물었다. 아, 그냥 요즘 카페 일이 좀 힘들어서요. 왜요? 사장님이 자꾸 야근을 시키는데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손님들도 가끔 너무 심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네요. 근데 제가 꿈이 있잖아요. 제 카페 차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계획은 세웠어요? 하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네. 작은 카페인데요. 인테리어는 북유럽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나무 테이블이랑 화분 많이 두고. 메뉴는 간단하게. 커피랑 브런치 정도만. 저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진수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게 좋았다. 젊은이의 꿈이란 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구나. 자신은 언제 이런 꿈을 가져봤던가. 회사 다닐 때는 그저 다음 분기 실적만 생각했다. 꿈이라는 건 사치였다.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길 바래요. 고마워요, 선배님. 하나는 진수의 팔을 살짝 쳤다.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생각하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모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 체력이 버틸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또 한숨을 쉬었다. 진수는 그 한숨 소리가 가슴에 와 박혔다.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자신의 딸도 아닌데. 아니, 딸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걸까? 산에 오르는 동안에도 하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진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괜찮아요? 물으면 하나는 네, 괜찮아요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다. 진수는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언제쯤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꼭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선배님은 좋으시겠어요. 퇴직금도 받으셨고 이제 편히 쉬시잖아요. 진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맞는 말이었다. 그에게는 퇴직금이 있었다. 통장에 묵혀둔 돈, 당장 쓸 곳도 없는 돈.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의 것이었고 37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하나가 웃었다. 미안해요. 선배님한테 제 하소연만 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산길에 하나는 다시 밝아졌다. 다른 회원들과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진수는 계속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5천만 원. 그 정도면 자신이 가진 퇴직금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걸 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진수는 멍했다. 미선이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응, 좋았어. 그래? 별일 없었어? 응. 진수는 밥을 먹다가 말고 멈췄다.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한숨 쉬던 모습, 먼 산을 바라보던 눈빛.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이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야.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 이상은 아니야. 밤이 되어 진수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소규모 카페 창업 비용. 여러 글들이 나왔다. 정말로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었다. 보증금, 인테리어, 기물 구입.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의 퇴직금 중에서 5천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 당신, 아직 안 자?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끄고 누웠다. 응, 이제 잘게. 다음 주에도 등산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하나의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다. 버스 안에서 진수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하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카페 사장님이 저를 자르려고 해요. 왜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주문을 잘못 받아서 손님이 화를 냈어요. 사장님은 그게 두 번째라서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일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아요. 경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카페 경험은 제 꿈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하나의 눈가가 붉어졌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에 앉은 사람이 우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37년 회사 생활 동안 배운 적 없는 상황이었다. 괜찮을 거예요. 길은 있을 거예요. 선배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이 진수의 심장을 찔렀다. 관심. 그래. 자신은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 같은 마음? 아니면 그 이상? 산을 오르는 동안 하나는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다. 진수는 그녀의 속도에 맞췄다. 다른 회원들이 앞서갔지만 상관없었다. 하나가 말했다. 선배님,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버티는데. 약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선배님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편해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진수에게 물었다. 선배님, 제가 만약에 카페를 차린다면 오실 거예요? 물론이죠.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하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구름 낀 하늘보다 밝았다.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산 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다. 하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진수는 걱정스러워졌다. 괜찮아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다음 주까지만 나오래요. 그럼 이제 진짜 끝이에요. 꿈도 끝이고.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 다른 일 찾으면 되라는 말은 너무 공허했다. 힘내라는 말도 무책임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진수는 계속 하나 생각만 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그녀의 붉어진 눈, 억지로 짓던 웃음, 꿈도 끝이고라던 말. 밤 11시쯤 진수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다. 하나였다. 선배님, 자고 계세요? 진수는 황급히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근데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말해요. 저 진짜 힘들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꿈꿨던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타이핑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을 보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요. 정말요? 선배님,
하나의 답장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선배님은 진짜 천사 같아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도와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도와주고 싶을까? 옆에서 미선이 뒤척였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다시 켰다. 하나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덕분에 조금 기운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진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저 숫자였다. 매출, 실적, 인원. 하지만 하나에게는 선배님이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위험한 거야.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어. 그녀는 딸뻘이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야. 진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은행 앱을 열어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가 화면에 떴다. 충분했다. 5천만 원 정도는 빼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미선과 상의해야 할 일이었다. 아니, 상의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다. 진수는 앱을 끄고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다. 며칠 후, 하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선배님, 오늘 카페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끝났어요. 유유. 진수는 답장을 보냈다. 힘내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미선에게 물었다. 당신, 퇴직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 딸 결혼자금 좀 보태주고 나머지는 노후 대비로 저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게 맞지. 미선이 고개를 돌려 진수를 봤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우리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좋아. 이번 주말에 같이 얘기해보자. 하지만 그 주말이 오기 전에 진수는 이미 선을 넘고 말았다. 하나에게서 온 메시지 한 통이 그를 무너뜨렸다. 선배님, 저 진짜 힘들어요. 집 월세도 밀렸고 이대로는 쫓겨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손 벌릴 수 없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리고 타이핑했다. 얼마나 필요해요? 진수는 손가락을 멈췄다. 얼마나 필요해요? 라는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선배님, 주무세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진수는 그 말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나는 도와주고 싶어.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얼마나 필요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정말요? 선배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말해봐요. 월세가 석 달 밀렸어요. 200만 원이요. 근데 선배님한테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다. 그는 타이핑했다. 내일 만나요. 도와줄게요. 진짜요. 선배님 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님은 제 은인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날아왔다. 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미선이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진수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미선에게 말했다.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무슨 친구? 회사 동기.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미선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은행에 들러 200만 원을 인출했다. 현금 다발을 봉투에 넣으니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하나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연하게 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진수가 자리에 앉자 하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리게 돼서. 괜찮아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죠. 진수는 봉투를 꺼냈다. 하나는 눈이 커졌다. 이게 200만 원이에요. 월세 내세요. 선배님,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은인이세요. 이 돈 꼭 갚을게요. 제가 일자리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하나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선배님, 제가 카페 차리면 선배님을 공동대표로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진수는 웃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꿈 이루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선배님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날 이후 하나는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선배님, 오늘 면접 봤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선배님, 날씨 좋네요. 건강 챙기세요. 선배님,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었는데 선배님 생각났어요. 진수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회사 다닐 때는 메시지가 두려웠다. 야근 요청, 회의 소집, 실적 독촉.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는 달랐다. 따뜻했고 필요했고 설렜다. 한 달 후 하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카페 자리를 찾았어요. 역 근처인데 조건도 좋아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런데 보증금이 문제예요. 집주인이 3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모은 돈으론 부족해요. 진수는 메시지를 읽고 멈췄다. 3천만 원. 이번엔 금액이 컸다. 얼마나 부족해요? 2천만 원이요. 근데 선배님한테 또 이런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출을 알아볼게요. 대출은 이자가 비쌀 텐데. 그래도 선배님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진수는 고민했다. 2천만 원. 처음 줬던 200만 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하나의 꿈이 눈앞에 있었다. 카페 자리까지 찾았다는데 돈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 그날 밤 진수는 또다시 은행 앱을 열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천만 원을 빼도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진수는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천만 원, 내가 도와줄게요. 답장이 빠르게 왔다. 선배님 진짜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선배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카페가 잘 되면 천천히 갚으면 돼요. 꼭 갚을게요. 선배님,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또 날아왔다. 진수는 사랑해요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진짜 의미는 아니겠지.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겠지. 하지만 그 세 글자는 진수의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돌았다. 이틀 후 진수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엔 2천만 원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무슨 용도시죠? 개인적인 일입니다. 금액이 크셔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지요? 아닙니다. 진수는 돈을 받아 나왔다. 가방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하나를 만나러 가는 길, 그는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카페에서 하나는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 여기 계약서예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진수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다. 법적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았다. 좋아 보이네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진수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천만에요. 하나는 봉투를 받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선배님, 계약하고 나면 같이 축하해요. 저녁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선배님한테 밥이라도 사드려야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하나는 들뜬 표정으로 카페 계획을 늘어놓았다. 메뉴, 인테리어, 음악, 조명. 진수는 그저 듣기만 했다. 하지만 듣는 게 행복했다. 선배님도 자주 오실 거죠? 물론이죠. 그럼 선배님 전용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창가 쪽 제일 좋은 자리로. 진수는 웃었다.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이 진수를 녹였다. 집에 돌아오니 미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 응.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많아서.
미선은 진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뭐가? 폰도 자꾸 보고 표정도 밝고. 좋은 일 있어? 그냥 등산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좋네.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진수는 재빨리 침실로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나고 하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선배님, 인테리어 견적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원래 예산보다 8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또다시 돈 얘기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2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0만 원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은가.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수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엔 창구 직원이 더 주의 깊게 물었다. 고객님, 혹시 사기는 아니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최근 로맨스 스캠 사례가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진수는 800만 원을 인출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로맨스 스캠. 말도 안 돼. 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수는 직원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다. 선배님, 기물 구입비가 부족해요.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진수는 이번엔 망설였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어느새 3,5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하나씨, 이건 좀. 선배님, 딱 이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알바 시작해서 갚을게요. 진수는 또다시 무너졌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를 설득했다. 500만 원. 그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엔 아내 미선이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통장을 들고 나타났다. 이게 다 뭐야? 진수는 얼굴이 하얘졌다. 미선의 손에는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200만 원, 2천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그게,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무슨 사업하는 거야? 아니면 빚?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여자를 도와줬다고? 그녀의 카페, 창업을 지원했다고? 어떤 말을 해도 미선이 이해할 리 없었다. 말 좀 해봐.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현실이 보였다. 3,500만 원.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하나의 밝은 미소, 고마워하는 메시지, 그 모든 게 진수의 눈을 가렸던 것이다. 미선은 그날 밤 울었다. 당신, 우리 어떻게 살아? 딸 결혼 자금도 모자라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침실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씨, 우리 통장 내역을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수는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카페 주소를 찾아갔다.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젊음의 향기에 취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렸다는 것을. 그는 카페 앞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현실을 일깨웠다. 하나는 없었다. 꿈도 없었다. 남은 건 빈 통장과 무너진 신뢰뿐이었다. 진수는 텅 빈 카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파고들었고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핥히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되풀이될 뿐이었다. 진수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하나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아니, 읽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카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늙은 남자가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텅 빈 눈동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원래 이랬던 건가? 하나라는 착각 속에서 젊어진 것처럼 느꼈을 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는 지하철을 탔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진수는 그 모습에서 하나를 떠올렸다. 그녀도 저렇게 웃으며 다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다음 목표물에게. 현관문을 열자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수를 보지도 않았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미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진수는 계속 말했다. 그 돈 다 사기당했어.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다. 누구한테?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여자한테. 젊은 여자?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나라는 사람이야. 카페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끝이 없더라. 2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어느새 3,500만 원이 됐어. 미선은 허탈하게 웃었다. 3,500만 원. 우리 퇴직금 절반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와? 37년 동안 당신이 벌고 내가 아껴서 모은 돈이야. 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걸 젊은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고?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당신, 그 여자 좋아했던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동정? 아니면 젊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야? 늙은이 주제에.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늙은이. 맞는 말이었다. 진수는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하나 옆에 있을 때는 나이를 잊을 수 있었다. 필요한 사람, 의지받는 사람, 젊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환상 속에 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선은 일어섰다. 당분간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딸 방에서 자. 그날 밤, 진수는 딸의 빈 방에서 잠을 청했다. 예전에 지은이가 쓰던 침대, 책상, 인형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등산 동호회 카카오톡 방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방에는 최근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씨가 사기꾼이었대요. 진짜요? 저도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거절했는데 저는 50만 원 빌려줬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진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다만 가장 큰 돈을 준 사람이 진수였을 뿐. 최동석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진수씨, 괜찮으세요? 하나씨한테 많이 빌려주셨다면서요. 진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63세 어른이 30대 여자에게 속았다고? 노후 자금을 날렸다고? 며칠 후, 진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민원실에 앉아 경위서를 작성했다. 피해 금액 3,500만 원. 그 숫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다. 담당 형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진술서 확인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례네요. 로맨스 스캠? 네, 요즘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중장년 남성을 타깃으로 하죠. 젊은 여성이 접근해서 호감을 사고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진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전형적인 피해자였던 것이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진수는 무너졌다. 3,500만 원. 돌아오지 않을 돈. 미선의 신뢰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사라졌다. 경찰서를 나와 진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모든 게 무너진 세상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등산 동호회 방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하나씨 본명이 이민정이래요. 전과도 있대요. 사기죄로.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박진수 씨는 연락 안 되네요. 많이 충격받으셨나 봐요. 진수는 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한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 지은이가 와 있었다. 미선이 불렀던 모양이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지은아,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딸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아빠, 그 돈이면 제 결혼 자금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아끼고 모았는지 아세요? 저도 부모님 노후 걱정 안 하려고 일찍 결혼하지 않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선이 말렸다. 그만해. 아빠도 힘드셔. 힘들어요? 당신들이 더 힘들지.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제 결혼 포기해야 해요. 집도 포기하고.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눈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요란했다. 진수는 밥을 삼킬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식사 후, 지은이는 짐을 싸서 나갔다. 엄마, 전화할게요. 아빠는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수의 가슴을 찔렀다. 딸마저 등을 돌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가? 돈,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내의 신뢰, 딸의 존경, 자신의 자존심. 63년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에게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외로움, 자존감, 젊음에 대한 갈망. 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멍청했다는 것. 다음 날, 진수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아갔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간판만 걸려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진수는 유리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아저씨,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옆 가게 주인이 나와서 말했다. 여기 임대한 사람 아세요? 한 달 전에 계약금만 내고 잠수 탔어요. 집주인도 찾고 있어요. 사기당한 것 같대요. 진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집주인도 당했다니. 아니 이민정은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카페 자리도, 계약서도 모든 게 사기였다. 아저씨도 피해자세요?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 많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무너진 삶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등산 스틱을 든 사람들을 봤다. 산을 가는 모양이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들이 부러웠다. 자신도 몇 달 전엔 저랬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미선이 짐을 싸고 있었다. 진수는 깜짝 놀랐다. 어디 가? 친정 동생 집에 좀 있을게. 당신 얼굴 보면 화가 나서 못 살겠어. 미선아,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연락할게. 미선은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진수는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집에 혼자 남은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마음. 그는 손에 쥔 건 등산 스틱뿐이었다. 산이 준 자유라고 믿었던 것.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젊음의 환상을 던져준 덫. 진수는 등산 스틱을 바라봤다. 이제 이걸로 어디를 오를 수 있을까? 정상은커녕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다. 진수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없었다. 하나도, 미선도, 지은이도. 63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진수는 집 안을 배회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했을까? 신경 쓸 기력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미선이 떠난 후 장을 보지 않았다. 컵라면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마저 먹을 힘이 없었다. 스마트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최동석, 다른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지은이. 하지만 진수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바보같이 사기당했어요 라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진수는 무시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마지못해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다.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미안하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들어가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밀어넣고 집 안을 둘러봤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다.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 엄마는 아직도 친정에 계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좀 확인해보라고 하셨어요. 진수는 미선이 여전히 자신을 걱정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찡했다.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지은이는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빠, 샤워하고 면도하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지은아, 넌 화났었잖아. 화났죠. 지금도 화나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순 없어요. 진수는 눈물이 났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샤워를 하고 나오니 식탁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다. 미선이 해주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따뜻했다. 먹어요, 아빠. 진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짠맛이 느껴졌다. 아니, 눈물 맛이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더 서러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긴.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삶을 다시 세워야 해요. 내가 무슨 얼굴로. 아빠, 제가 말할게요. 아빠는 바보같이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빠는 3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요.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수는 딸을 봤다.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 정말 한심했어요. 젊은 여자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저도 실망했고 엄마는 더 실망했어요. 알아. 근데요, 아빠. 사람은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뭘 믿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일어나요.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세요.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였지만 딸의 말이 작은 빛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끊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마침내 미선이 받았다. 뭐야? 미선아,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러?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긴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숨을 참았다. 내일 아침 10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알았어.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회가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아니, 새로운 자신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카페에 도착하니 미선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왔어. 응. 긴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어리석었어.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았어. 회사에서는 박 부장, 박 과장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늙은 남편이더라고. 하나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게 좋았어. 다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미선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늙은이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기꾼한테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진수는 목이 메었다. 미선아, 나는 너를 배신한 게 가장 후회돼. 37년 동안 나를 믿어준 너를, 우리 딸을, 그 믿음을 저버렸어. 돈보다 그게 더 아파.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다. 나는 당신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 근데 당신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미안해. 사과는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관계를, 우리 삶을. 어떻게? 천천히.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기다릴게. 당신이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 산에 다시 가. 뭐? 등산. 다시 해. 근데 이번엔 나랑 같이. 진수는 놀랐다. 진짜? 당신이 산 다닐 때 좋아 보였어. 그 여자 때문에 망쳤지만 등산 자체는 당신한테 좋았어. 근데 이번엔 나랑 같이 가자. 미선아,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회사 다닐 때도,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는 37년을 같이 살았지만 진짜 함께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나 싶어. 진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 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진짜 끝이야.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진수와 미선은 함께 작은 동산으로 향했다. 큰 산이 아닌 집 근처 야트막한 동산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올랐다. 당신, 숨차.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정상은 높지 않았다. 30분쯤 걸렸다. 하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달랐다. 진수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예전에 하나와 함께 봤던 그 풍경과 같았지만 전혀 달랐다. 미선아. 응. 내가 잃은 건 돈보다 더 큰 거였어. 하지만 내가 다시 찾은 것도 있어. 뭔데? 함께. 미선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웃음이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미선아, 이제 진짜 산을 올라야겠다. 무슨 산? 우리 남은 인생이라는 산. 천천히, 함께. 미선은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래, 천천히 가자.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하산을 시작했다. 진수는 뒤를 돌아봤다. 정상이 저 멀리 보였다. 높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진짜 정상은 저 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등산 스틱을 보았다. 예전엔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스틱으로 미선과 함께 걸을 수 있었다. 저녁에 지은이가 전화했다. 아빠, 엄마랑 잘 해결했어요? 응.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아빠, 제 결혼은 좀 미뤄질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더 모을게요. 지은아, 미안하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대신 엄마 잘해드려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진수는 미선을 봤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미선아, 내일도 산 갈래? 어디? 아무 데나. 우리 함께 걸을 수 있는 곳.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다시 올랐다.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산이었다. 퇴직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잃은 건 돈보다 더 컸고, 내가 다시 찾은 것도 돈보다 더 컸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직장, 정체성, 젊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다. 미선이, 지은이가, 그리고 함께라는 것. 나는 이제 진짜 산을 오를 것이다. 천천히, 넘어져도 괜찮다. 함께니까. 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옆에서 미선이 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상 아래 무너졌던 인생. 하지만 이제 다시 오른다. 진짜 정상을 향해서. 함께.